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지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1인 가구 관련된 그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1인 가구 중에 나이가 들수록 결혼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 상식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내가 혼자 있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1인 가구였을 때,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1인 가구는 3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만혼, 그러니까 결혼을 늦추다 보니까 이미 많이 늦어진 상태, 혹은 이혼, 그 다음에 사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1인 가구인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비중이 이제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모르지만 의향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1인 가구나 혼자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1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이고 점점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왕이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5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중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제 행복한 노인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얘기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가지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마음적 문제, 육체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자산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실업이나 청년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노인 문제는 더 심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을 깔고 가고, 거기에 플러스 5가지를 하시면 좋다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이미 나이가 드신 분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는 결국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삶의 주인의식 가지기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노년기의 독신들에게서 처음 발견한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겪는 이런 전형적인 과정을 가리켜 생애회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되면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대개 노년기의 독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여겨지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노년기의 독신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별해서 독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삶을 살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홀로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를 잘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주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했을 경우에 1인 가구로서 혼자 살아갔을 때에도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장점으로 여기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돌아보았고,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몇몇 연구를 보면 장기간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외로움 지수가 낮았다. 이거는 당연히 독신뿐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가 다 성장하고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 불평불만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있다는 건 보통 그런 걸 남 탓하거나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나라 상황, 주변 내 지인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극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거는 기혼자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도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어진 폐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독을 즐기기.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많은 운용기의 독신이 혼자 산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을 고독하게 보낸다.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때로는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독신은 그 시간조차 조화롭게 보낸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즐기고 어떤 이들은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존 카시오퍼는 인지사회 신경과학 센터를 운영하며 외로움을 연구해 그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소를 집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외로움에 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그 둘을 같은 의미로 오인하죠. 고독을 즐기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죄책감에 빠지죠. 행복한 독신은 행복한 부부만큼 잘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고독에 대한 근육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동년배의 독신들보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것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독을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우 고독을 잘 즐기는 편입니다. 일단은 그 독자이기도 했고 형제자매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근데 그래서 혼자도 잘 놀고요. 특히 독서를 하게 되면서 고독을 아주 잘 즐기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시면 고독을 잘 즐길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즐겁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좋죠.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혼자 나만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즐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누가 옆에 없다 할지라도 외로워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고독을 즐기는 연습. 그런데 그게 특히 이미 기혼자이신 분들도 혼자 있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고 고독을 그대로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을 할 때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혼자 됐을 때조차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건강 챙기기. 아담은 32세 독신남이다. 성공한 사업가로 베를린 외곽에 있는 멋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그는 인터뷰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로 가장 먼저 건강 문제를 꼽았다. 언젠가 건강이 나빠질 날이 올 테니 한시라도 빨리 의지할 사람을 찾고 싶어 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이혼할 수도 있고 자신이 돌볼 수 없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커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아담의 사례는 노년기의 건강 문제에 관해 젊은 층과 노년층 간에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차를 보여준다. 언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를 더 걱정한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 남녀가 예상하는 노년기의 모습과 실제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8세에서 64세 남녀의 57%는 노년의 기억력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응답자 중 25%만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 차이는 65에서 74세, 75에서 84세, 84세 이상 그룹에서 계속 이어졌다. 또 18세에서 64세 남녀의 42%가 나이가 들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응답자 중 21%만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의 주요 관심사이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외로움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 외로움 문제가 예상되는가 라는 질문에 젊은 층은 29%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노년층에서 실제로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젊었을 때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건강이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인지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몸을 움직이는 거나 뭐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거 좀 과장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진짜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나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그게 정말 걱정이 되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은 사람은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도 훨씬 더 건강하고 왕성하고요. 그래서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러나 행복하려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책 보면은 행복의 조건 7가지 중에 4가지가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인들은 담배를 피지 않고요, 운동을 하고요, 질병이 별로 없고, 그리고 술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혼자서도 특히 혼자서도 지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신 뇌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오건죽, 장수의 역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푹 주무시고 그리고 야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설탕 이런 거 줄이시고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D는 꼭 영양제로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3조차도 챙겨 주시고 뭐 다크 초콜릿이나 올리브유 많이 드시고 그리고 호두 심심할 때마다 한 움큼 드시고 땅콩은 아닙니다. 호두, 견과류 이렇게 드시고 당연히 담배를 피지 마시고 술 같은 경우도 줄이시되 뭐 드시려면 레드 와인 이런 정도 드시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준비를 해 놓으면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퇴행성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이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걸로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먹는 것은 뭐죠?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평소에 어떤 식습관 그리고 자는 거 이런 것만 잘 준비만 돼도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죠. 편견과 고정관념 뛰어넘기. 나이 많은 독신들은 사회적 도전을 2배로 경험한다. 즉 나이에 대한 편견과 독신에 대한 편견을 동시에 겪는다. 오랜 기간 혼자 사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아프고 지루하고 힘들게 살 것이라는 편견을 산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노년기의 독신들 사이에서도 결혼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특히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들은 좋은 본보기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독신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결혼을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맞는 행동 방식을 습득해왔다. 그로 인해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해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더욱 잘 즐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찾는 데 익숙해 인맥이 잘 구축되어 있어 그 인맥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비난과 편견을 받아도 혹은 인생의 급격한 변화가 닥쳐도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고 결과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다. 실제로 증거들을 보면 결혼 경험이 없는 노년기의 독신들은 결혼했다가 나중에 독신이 된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혼자 사는 삶을 더 즐기고 사회적 자원을 덜 필요로 한다. 메리는 독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한 생각을 확립한 후로는 독신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긍정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즉 그녀는 자신과 자신이 하는 개인적인 경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영향을 줄이거나 막고자 노력했다.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은 실제로 노년기 독신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긍정심리학에서는 긍정적 표현, 글쓰기, 자기보상 연습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문제는 메리가 주장하듯 과연 그런 방법들이 그들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독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을 이용한 접근이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의 행복과 육체 건강, 인지 기능, 사회적 자산 사이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다 보면은 주변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더 크게 이중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그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편견에 쌓여 있어서 혼자 사는 모습들이 되게 안타까워 보이지만 저 사람이 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들의 편견도 바꿔지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문제, 외로움 잘 하고, 뭔가, 그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되게 행복하게, 되게 열정적으로, 매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긍정심리학.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게 되면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장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역으로 얘기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이 주는 정말 긍정적인 유익들이 있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 또 기본적으로 독신 같은 경우는 다른 타인들보다 결혼한 기혼자들보다 사회적 네트워크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멘탈 훈련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예, 여러 가지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행복해 줄 수 있고 자신의 행복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주변의 편견조차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장점을 생각하라. 이거는 독신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에도 핵심이죠. 예. 장점에 주목해야 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실망에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나눌 대안 찾기. 5번째 주제는 친밀한 관계를 나눌 대안 찾기다. 사회적 지원은 모든 나이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의 독신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 자원, 도전 과제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산, 즉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 노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원은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며 그 효과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커진다. 다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노년기 독신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이 나타나도록 돕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년기의 독신에게는 특히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화할 수 있는 기본 대상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또래 집단에서 친구를 사귄다. 하지만 노년기의 독신은 다양한 종류의 우정을 즐긴다. 기혼, 미혼, 남녀노소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전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노년층 부부는 배우자가 이성 친구가 만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거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의 독신은 이런 규범적인 제약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 이성 친구를 더 쉽게 사귄다. 이처럼 다양한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독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신을 살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자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변의 사회적 자산, 그러니까 나를 사회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자산이 많을수록 독신은 더 행복해지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자산은 기혼자들보다 독신에게 같은 사회적 자산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줍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기혼자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자산에 주는 임팩트가 덜하지만 독신은 혼자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회적 자원이 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호회나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저희는 독서하는 곳이잖아요. 자기개발. 그래서 저희는 빡독, 그리고 싱큐베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가 자기개발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것들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게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특히 1인 가구,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1인 가구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식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없고 그분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와서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복감을 주는 사회적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죠? 우정이 중요합니다. 우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이 들어서 거창한 걸 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화투 한번 칠 수 있고 카드 게임 할 수 있고 같이 모바일 게임 할 수 있고 그런 옛날에 왕년 얘기하면서 왕년에 내가 그랬잖아 뭐 하면서 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허물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의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고든과 비비안은 아마도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이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자 만남을 약속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이 같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SNS 사용을 어려워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들을 보면 그들도 새로운 기술을 점점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사용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이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 크게 작용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쉬운 노년기의 독신에게는 친구와 가족,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SNS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매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 역으로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 외로움을 줍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SNS를 좀 많이 늦게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아니면 뭐 40,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SNS를 활용하면 오히려 되게 1인 가구 있으신 분들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미 뭐 그렇게 지금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죠. 유튜브만 하더라도 정말 연령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한 노년기의 독신은 가족의 의미를 기혼자들과 다르게 이해한다. 특히 친척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 노년기의 기혼자들이 배우자에게 많이 의지한다면 독신들, 특히 자녀가 없는 독신들은 나중을 대비해 가족 관계를 폭넓게 활용한다. 대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한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독신은 기혼자보다 그러한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 독신들은 넓은 의미의 가족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했다. 특히 형제 자매와 가깝게 지낸 경우가 많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다. 1인 가구, 혹시 독신인 분들은 가족의 한계가 좀 더 넓죠. 그래서 왜냐면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는 핵가족이니까 저희랑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복작복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우리 가족 이외에 이제 친척들 챙기는 게 쉽지가 않죠. 일단 시간 내기도 쉽지도 않고 이렇게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 어떤 가풍이 그 막 3대가 잘 모여가지고 뭐 그런 가풍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떤 좀 더 사촌? 좀만 더 멀게 되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막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독신은 어떻다? 이미 이 시 자체가 가족의 한계가 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신인 분들이 우리 이 친척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했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완견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 책 뒤에 보면은 이제 향후 미래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미래 기술들이 독신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양날의 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VR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독신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만 또 거기에 너무 의지하면 우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 필요한데 그런 걸 등한시하게 돼서 근본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술들은 독신이 혼자 지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거일수록 자기가 지혜로운 거죠. 그걸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서 또 오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지내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롭죠. 여기 나오지만 또 애완견, 애완동물, 또 농용기계의 어떤 그 외로움을 많이 없애고 행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챙겨 가지고,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챙겨도 좋고요. 지금 당장 이제 내가 정말 나이 들기 시작하네 하신 분들도 챙기면 좋고, 이미 나이 드신 분들도 만약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패러다임을 바꿔서 5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인 가구든 아니면 뭐 1인 가구 아니든 간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